국제신문은 77년 역사를 지닌 부산의 지역 언론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인물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해 왔는데야 국제신문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론 노동자가 보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데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송이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국제신문이 부도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국제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제신문은 1947년 창간을 해서 77년 동안 부울경의 대표적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1980년 군부 독재 시절 폐간되는 아픔을 겪기는 했었지만 9년 만에 복관을 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대주주 능인선언 이정섭 원장이 국제신문 경영에 개입을 한 이후로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이정섭 원장은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던 차승민 전 사장 임명을 강행했었습니다. 차 전 사장은 재임 시절 행한 불법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국제신문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기도 했었고요. 당시 대주주와 짬짬이로 벌인 사업들도 실패로 이어지면서 국제신문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부채가 연매출의 한 130%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각종 금융비용까지 국제신문이 떠안게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직원 급여와 상여가 체불이 되고 직원 4대 보험이나 건물 임대료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한 직원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회사 통장이 압류되는 일도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도미노처럼 여러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국제신문의 대주주 능인 선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능인선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당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당 역할을 하는 능인선언과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언과 이 법인이 운영하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해직기자 출신인 이정섭 원장이 설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법인 이외에도 말사 개념의 지원을 서울과 경기 일대에만 4곳이나 두고 있습니다. 또 불교학과와 명상심리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능인대학원 대학교도 이정섭 원장이 설립을 한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신문은 능인선언 강제 지분이 100%인 소유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제신문은 능인선언과 이정섭 원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율을 자세하게 보면 능인불교선양원 대표 이정섭이 77.38%, 국제장학재단이 11.31%, 국제장학문화재단이 11.31%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장학재단과 국제장학문화재단의 이사장 역시 이정섭 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정섭 원장이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까도 또 임금에 대해서도 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직원들은 임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우선 지난 9월 추석 명절 전에 나왔어야 하는 명절 상여금이 전액 체불되었습니다. 상여금 역시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 직원의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아닌 국실장을 비롯한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수개월째 지금 임금이 지연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인데 임금 체불과 지연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로든 구성원들의 생존권은 더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5월에 대주주가 조속 매각, 경영자금 부족분 지급 등의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국제신문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임 사장 재임 시절 벌인 사업들이 실패를 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떠안았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지금의 상황이 되었는데 올해 초에도 당연히 경영난은 심각했었습니다.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국제신문 노동조합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같은 상황이 이제 알려지면서 대주주 능인선언 측에서 국제신문 정상화 방안에 협의를 하자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을 포함한 재반 비용 부족분에 대해서 사주 측에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5월 31일 안에 자금 지원 계획을 사주 측에서 밝히고 서명한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두고 노조가 상경투쟁을 벌였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능인선언 안에서 당시 노조위원장과 능인선언 대리인이 참석해서 능인선언 직인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신문 노조는 그래도 직인까지 찍어 합의한 정상화 방안이니 일부라도 이제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신문은 당시 국제신문과 합의를 했던 능인선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정상화시키겠다 했던 말들이 이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국제신문이 매각 의사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된 게 아니다라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국제신문은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빠른 매각만이 답이라고 보고 능인선언에 여러 차례 매각 협상 대상을 주선해왔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집단 한 곳, 부산의 향토기업 한 곳 등이 인수의사를 갖고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매각 금액이랑 지불 방식 등이 맞지 않아서 매번 중도 하차하거나 흐지부지 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 능인선언이 100원짜리 빵을 500원에 팔겠다고 나섰다는 건데요. 부채가 자본금의 3배가 된 지금의 경영 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대주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자금을 모두 회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가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부산의 시민연대들이 함께 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국제신문의 전 사원이 지난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요. 지금 비대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대능인선언 투쟁이 주로 노조가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국제신문 직원의 약 60%가 노조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었습니다. 퇴직금 압류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예견이 됐었고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경영 위기가 당장 정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다급한 상황이 눈앞에 닥치면서 국실장들까지 나서게 되었었는데요. 국실장들은 지난 9월 말에 이정섭 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 같은 상황을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능인선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마주친 이정섭 원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주랭랑을 쳤었거든요. 대주주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는데 전 직원의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사원총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노조위원장과 비조합원을 대표하는 한 명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이제 비대위 이름으로 지난달 21일에는 능인선언 앞에서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었고요. 27일에는 역시 능인선언 앞에서 비대위 주최로 전 사원 총력 투쟁을 벌였었습니다. 앞으로 비대위는 대주주가 국제신문에서 하루라도 빨리 손을 뗄 수 있도록 압박하고 또 동시에 매각 대상자를 물색하는 일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제 대화가 거부가 되고 그러면서 또 비대위를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비대위가 능인 선언하고 국제신문 대표이사를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대위가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앞서서 국제신문 노조가 고발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합의안을 파기한 것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합의안에 사인을 했었던 능인선언 측 대리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었고요. 임금이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노조가 먼저 이제 고발을 했고 네. 이제는 국제신문 전 사원이 비대위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능인선언에게 바라는 점은 정확히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제신문이 능인선언에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돈 욕심으로 시장가에 맞지 않는 가격을 고집을 하면서 국제신문을 쥐고 있을 게 아니라 제발 국제신문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예. 이 사태가 국제신문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태를 한 사기업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나 혹은 부도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신문은 지금까지 부울경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공론회장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역 분권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모을 공론회장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연대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5일에는 언론 공공성 지키기 부산연대 등 40여 개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국제신문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부산시의회에서도 뜻을 보태겠다는 말을 전해왔었습니다. 또 언론 생태계의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잘못된 종교 자본이 지역 언론을 무너뜨리는 참담한 현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지역 언론이 자본의 힘에 눌려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국제신문이 그 생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 언론 노조도 국제신문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80년 가까운 우리 부산 지역의 언론사이고 그리고 사실 지역신문사라고 해봤자 고작 두 곳인 건데 그중에 한 곳이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부산 시민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국제신문은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자양분으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내고 나면은 건강한 언론으로서 거듭나서 지역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공론회장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송희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 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